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고요. 은퇴하고 아이들도 다 출가시키고 나니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오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다스린다지만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이 허전함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름도 뺏기고 옷도 다 벗겨진 채 지옥 같은 곳에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도 과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1942년 어느 날 그는 나치가 운영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의사가운 대신 낡고 더러운 죄수복을 입어야 했고 프랭클 박사라는 명예로운 호칭 대신 11910사라는 번호로 불리게 되었죠. 가진 것이라곤 앙상하게 마른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지옥 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수용소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끼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며칠 내로 죽는다는 것이었죠. 빵과 바꿔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담배를 입에 문다는 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아침 점호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난 지쳤어. 어쩌면 우리 노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나요? 더 이상 배울 것도 할 일도 없다며 소파에 누워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가슴에 품고 버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 수용소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훗날 이 책을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그를 살게 한 Y, 즉 이유였던 겁니다.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 중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원고를 집필하는 상상을 하며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여기 실제로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살을 고민할 만큼 절망적이었죠. 나는 더 이상 인생에서 기대할 게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라고요. 알고 보니 한 사람은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지 못한 과학 연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 그들을 기다리는 과업을 깨닫게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네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제가 아는 70살 김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무척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증을 참아가며 열심히 뜨개질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곧 태어날 첫 증손자에게 입힐 베넷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나 아니면 우리 귀한 증손자한테 누가 이런 정성을 쏟겠어? 라는 그 마음, 그 사명감이 할머니의 고통을 견디게 한 겁니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고통의 의미가 생긴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수용소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빵을 쪼개어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똑같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상황이었지만 누군가는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성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한 노신사가 프랭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죠.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분이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노 신사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그건 끔찍합니다. 아내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자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이 살아남음으로써 아내분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슬픔은 아내 대신 겪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그 슬픔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일요, 신경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일 내내 바쁘게 일하던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할 일이 없어 공허함을 느끼는 현상이죠.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분들도 매일이 일요일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주어진 너무 많은 시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 공허함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흔적은 무엇일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인생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로 말이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잠시 고통을 잊었듯 우리 일상에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일,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일, 아침마다 복지관에 가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임무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완수해야 할 작은 임무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년에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 죄책감, 죽음이라는 삶의 비극적인 3요소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며 몸이 아프고 지난날의 실수에 후회하며 다가올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엄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견뎌낸 훈장입니다. 어르신, 수용소보다 더한 고통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절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떠서 해야 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하나라도 찾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삶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이유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